오른다. 오늘은 쭉, 방송에서 쭉. 뭐 샀는데 오르는 거야? 진이 형의 좋은 점을 얘기해줘요. 레버리지요. 너무 흑역사만 레버리지 얘기했더니 흑역사. 너무 흑역사 얘기했더니 팟빵에도 올라와서 걱정하는 글이. 너 계속해서 괜찮은 건가 이제? 사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말고. 너무 흑역사만 얘기했더니 저보고 청취자들이 막 걱정해요. 이진우 기자님 컨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이진우 기자가 너무 희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기자 이미지 안 좋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뭐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어떡해? 그거 뭐 감춰서 만들어 봐야 그거 얼마나 가겠어. 진우 형이 2주 전에 괜찮을 것 같다고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어? 아, 네, 우리가 뭔데? 그동안 계속 진우 형이 투자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그랬잖아. 실제로 현실이요.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야, 역사가. HMM 봐요. 쭉 올라가다가 진우 형 딱 사니까 그 순간에 떨어졌다가 파니까 다시 올랐거든요. 근데 괜찮네. 추천했던 거 아주 괜찮네.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있지. 이거 편집하는 거야. 지금 녹음이에요?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이게 쓱 들어가는 거. 사실은 뭐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는데 박세훈 작가님이 추천해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한테 해줬던. 박세훈 작가가 추천한 주식 종목 잘 오릅니까? 아니요 지금 마이너스 7.9. 오늘도 떨어지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게 나는 네. 좀 애매한데. 그거요. 나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좀 거야. 애매할 때 원래 추천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추천이라는 게. 현우 형이 뭐 살지 고민하길래 이거 쓱 괜찮을 것 같다고 한번 사보라고 했는데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사기 잘했다 하고 있어요. 이게 안 사고. 고마워요. 심지어 그 큰 돈은 안 들어갔는데 그 뭐지 저번에 여기 MBC 9층에 보면 안마의자가 있어요. 그 안마의자에서 이렇게 잠깐 점심시간 때 이렇게 안마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좋을 것 같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해줘. 적극적인 마케팅. 박세훈 작가가. 네.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일단 좋대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더 거기에 나빠. 원래 추천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 또. 그럼 사요. 김은호 소장이 방송에서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것 같잖아. 합리적이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사던데. 믿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교훈은 그거예요. 이렇게 묻지마 투자는 무조건 실패한다. 그렇게 성공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믿었어요.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주식 이름이 뭐 AB 가나다라 이거예요. 그 AB는 약간 그 회사의 어떤 그룹 같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AB 가나다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걸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AB 가나다라가 아니라 그냥 AB인가? 진짜 그냥 AB였던 거예요. 제가 봤던 거. 그 주식은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안해요. 그거죠. 잘못 알려줬어요. 누가 삼성 사라 그런데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삼성전기를 산 느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도 봤더니 오늘 빨간불 계속 들어오는데 코스피 다 오르고 근데 이건 떨어지고 있어요. 얘만 떨어져. 얼마나 좋은 주식이에요. 이게 뭐 하는 주식이지? 남들과 함께하지 않는 주식. 이렇게 묻지마 투자하면 많이 안 샀죠? 많이는 안 샀죠.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한두 주 그렇게 사서 봐 그냥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한두 주니까 그냥 봤지. 안 그러면 그러다 이제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공부하기 시작한다. 열받아서 이제 사업 보고서 까기 시작하고 막. 회사에 대한 공부는 일단 사고 물리고 나서 내가 이 회사를 분석하고 말리라.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모르면 그런 공부 안 하잖아요. 떨어지고 공부하게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어. 그래서 이제 주식은 경력이 오래된 분이 예. 그래도 좀 잘한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공부가 쌓이는 거더라고요. 이걸 꼭 이렇게 돈 주고 경험해야 되나요? 그런 거 복사 어디 있어? 인간은 그래요. 나 공부시키려고 그런. 그럼 다 그런 거지. 뭐 사람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닌 영역이라는 느낌이 자꾸 들긴 들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뭘 어떻게 공부해? 왜냐하면 그 회사 대표이사도 이 회사 주가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 회사 대표이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서? 그 회사의 IR 팀보다 잘할 수 있나? 뭐 없죠. 지금까지 투자에 늘 실패하는 이진우 기자의 말씀이셨습니다. 공부해서 안 돼.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일부 방어를 해드리려고. 뭐 이진우 기자님뿐만 아니라 누구든 박세훈 작가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안 하지만 열받네. 전 손해난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회사 저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혹은 이런 걸 공부하면요, 많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목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면 많이 골고루 담게 돼요. 내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어. 네. 종목을 하나밖에 몰라. 그럼 그거에 몰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대출 몰빵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건 막을 수가 없어. 주식을 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삽니까?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라서 돈을 벌려는 사람의 이건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유, 우리 가족들 갈비탕 시킬 때 특갈비탕 시켜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좋다.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주식 투자의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리스크는. 네.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개에 분산해요? 그래도 요건 내가 조금 아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담고 그러다 다른 종목이 눈에 들어와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으면 원래 거 좀 덜고 요거 담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지죠. 그 전문가들이 제발 좀 분산 투자하세요. 최소한 5종목 이상으로 나누세요 하더라도 아는 게 5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누는 거냐.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그리고 대개 주식 투자를 신경 안 쓰시는 분은 뭐 주식 좀 한다는 친구가 내지는 그 회사 다닌다는 친구가 아니면 증권사 직원이라는 친구가 요 종목 괜찮다고 해서 우연히 술김에 살짝 얘기해 준 걸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메모장이나 내 카톡에도 적어놨다가 다음날 와서 사는데 이제 그럼 다 사게 되는 거지 그거를 내 돈이 얼마든. 맞아요. 샀다가 오르면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다 사고 샀다가 좀 내리면 단가를 좀 낮춰야 되나 몰빵이 하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몰빵할 수밖에 없어서 아는 걸 늘리시는 수밖에 없다. 결국 근데 이게 내가 한 달 전에만 이런 얘기했어도 네. 야 역시 이제 그 말이 옳은데 하고 다들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이미 나는 투자에 관한 너나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그래서 아유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설득력이 없네. 다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진짜 마이너스에서는 아니시잖아요. 아닌가? 대답을 안 있어요. 형수님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 나 진짜 나의 하면 모르겠어요. 이 투자해서 버신 분들도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자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개는 요즘 돈 버신 분들이 되게 그런 그렇게. 자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뭐 하여튼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말리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하지 마. 투기가 아니 그건 투기야. 투자가 아니라 하고 했는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도 그가 돈을 번 거잖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는 말리진 못하겠는데 여론 놓쳤죠. 저 제 말 들었다 아니, 기회를. 저도 이제- 여론 놓쳤죠. 네. 그게 말이 돼?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 이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 용산의 그 아파트가 3배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상식이라는 내가 상식이 부족한 건가?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나중에 디즈니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죠? 아직 있나요? 안 들어. 아직 안 들어왔죠. 그거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지.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예요? 뭐 어쨌든 플러스예요. 플러스. 놀이동산 아니에요? 선생님 제일 먼저 가입하시면 저하고 아이디 좀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쯤 들어오나요? 곧 들어오세요? 디즈니한테 물어봐야 되는. 디즈니한테 들어오면 내가 진짜 먼저 해보고 진짜 자랑해야지. 그게 자랑이니까. 신문물이니까요. 신문물 저에게는.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중에 저 박세훈 작가님이 조사해 오신 그 통신요금 25% 중고폰으로 뜨거운 25% 할인받는 이 휴대폰 사용법은 그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요? 네. 저는 네. 저는 중고폰 사서 알뜰폰으로 가입을 해요. 그런데 알뜰폰 아시죠? 알뜰폰. 알뜰폰. 네. 저도 알뜰폰. 안 기자님도 알뜰폰 쓰신다. 알뜰폰은 25% 할인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아까 전에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 왜 알뜰폰을 안 해주냐부터 시작해서. 할인이 안 돼. 25% 할인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알뜰하게 쓰라고. 근데 알뜰폰은 이미 알뜰하니까 더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요금 얼마네요? 이상하더라고. 알뜰폰? 저는 15,000원? 25% 할인해주면
에라 이 사람. 남들 할인 받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할인 폭보다 더 덜 내고 계시면서 거기서 더 그래서 저는 항상 중고폰을 사서 알뜰폰으로 가입하니까 가입하러 갈 때 뭐 중고폰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비 안 걸죠. 25% 할인을 어차피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그거는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이든 뭐든 아니 뭐든 어쨌든 관계 없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굳이 중고폰을 사셔서 나는 알뜰폰으로는 안 가고 SKT, KT, LG 오리지널 통신사에 가서 25% 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 통신사에서 고객님 어디 기계 좀 한번 봅시다. 이거 중고로 사셨네. 예, 이거 원래 갖고 있었던 분이 이건 뭐 약정 할인 받던 폰이네. 이거 안 됩니다. 뭐 이제 이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고 복잡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발길을 돌렸는데 예. 이제 그걸 피해가는 방법이 집에서 썩어가는 핸드폰 근데 이게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유심 칩이 잘 안 맞을 거예요. 크기가 크기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동일 기종이 아닌 이상은 유심 칩이 안 맞아 잘 안 될 거예요. 유심 칩은 똑같지 않나요? 잘라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거 원래 유심 칩 큰 거 들어가는 옛날 구형폰에는 그 뭐 가이드 또 트레이라고 해서 트레이. 또 사이즈 그래요? 맞춰주는 거 다 있어요. 그건 똑같을 거야.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그게 다 다르면 그거는 혁명을 일으켜야지. 내가 충전기 잭 다른 것 때문에 정말 몇 번 진짜 이건 떨쳐 일어나야 되나 이거. 그건 맞을 거예요. 알뜰폰 쓰세요. 알뜰폰 그 좋아요. 25% 처음 만들어진 게 2014년이잖아요. 네.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 9월 이전에 개통한 것들은 아예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이 폰이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장부를 아예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통신회사들이. 굳이 그 장부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장부가 없으니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받았으면 얼마 받았는 건지 이게 없어서 없어서 아예 안 해줬어요. 안 안 했어 그때는. 와. 14년 9월 전에 거는. 그 전에 나온 폰을 중고로 사서 들고 가서 25% 할인해 주세요 하면 안 해줬다고요? 네. 이거 왜안 해줘? 이거 해줘야 되는- 확인 안 되면 해줘야 되는 거 2015년에 아닐까? 이것도 2015년에 이것 때문에 우리 공부 엄청 열심히 했을 때 진우 형도 네. 왜 안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야 막 따지다가 결국 알아낸 게 14년 9월 전에는 장부가 없었구나. 보조금 장부가 없구나. 아니 장부가 없으면 다 해줘야지. 그렇지. 장부가 없다고 다 안 해주냐? 근데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요즘 납득이 가는 게 또 도지코인 오르는 거 봐. 그러면 그래 세상은 이상한 일들이 많아. 그리고 그냥 넘어가게 돼. 슬슬 이제 꼰대 향기가. 김현우 소장님도 참 옛날에는 상큼했는데 말이야. 순수했는데. 어머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코인 없다고. 코인이 밉죠 괜히? 미운 건 본인이 아니고. 없는 거랑 왜 미워하는 거랑 달라야지. 밉지는 않아요. 뭐 밉고 코인 때문에 덕분에 이해가 안 저번에 가죠 코인 하는. 코인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는 분들은 이해 가요. 네. 근데 코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인 그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내 말 듣고 주식산 현우 형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코인보다 더요? 나예요 도지예요. 이해 안 되는 건. 근데 지금이라도 도지 뭐, 삽니다. 제가 아직 코인 계좌 없잖아요. 예. 그렇죠? 만들 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지표입니다. 중요한 이번에 중요 만들었는데 확 떨어졌으면 진짜 완벽한 건데. 아, 준우 형이 아, 계좌를 진짜요? 만들었는데 원희룡 코인 기자가 만들- 샀다면서요. 100만 원어치. 100만 원. 100만 원어치 다섯 그분- 개를 샀다는 거야? 그분도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샀다고 기사 나오는 그날부터 조선일보가 단독 쳤는데 그날 떨어졌어. 아 이거 어떻게? 그렇구나. 아이고야. 그냥 어떤 건지 보기에는 좀 1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건 있네요. 정치인이니까 같이 아픔을 같이 한다. 뭐 그런 느낌은 있네. 원희룡 기자 살 때 했던 얘기가 사봐야 문제점이 뭔지 알 것 같다 이거였거든요. 에이 그건 사봐야 하는 게 아니지. 사고 뭘 당해야 아는 거잖아요. 이제 확실히 이제 알죠. 확실히 이제 알겠죠. 확실히 야, 알겠지. 이 고통이 이런 거구나. 근데 저는 코인의 문제점이 이거 가격의 등락은 사실 모든 거에 그래, 투자에 있으니까. 산다고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건 네, 아니에요. 저는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 그 당해야 된다는 건 당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당해야지 알 수 있다는 건 거래소가 만약에 먹튀를 하거나 이런 문제. 사실 제일 저는 걱정되는 게 거래소 먹튀가 제일 걱정이죠. 저는 거래소 정말 먹튀가.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한 200개 된대요. 그것도 어디선 또 260개라 그러고 어디선 230개라 정확한 그러고 답은 언제 모른다. 기준으로 이냐에 따라서 다를 모른다, 텐데 모른다. 뭐 작은 거래소는 어떻다 치도 지금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코인을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카지노라고 하면 비난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려면 칩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안에서는 칩만 돌아다닌다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번 칩을 갖고 와서 나중에 환전을 해가야 되는데 네. 이 카지노는 자주 환전을 해가죠.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그러나 이 코인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칩 놓고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 안에서만 돈다고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거래소가 문 닫습니다라고 하면 다 이제 그 칩을 빼가야 되는데 네. 칩 지금 거래소들이 그 돈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즉 카지노 직원이 손님 돈 받고 칩으로 바꿔드린 후에 받은 손님 돈을 금고에 잘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야 차 이거 사고 집 3년째 사고. 금고에 계속 있는 돈인데 이거 좀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놓으면 안 될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증권사에 우리가 계좌 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나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현금을 찾을 때도 증권사에 있는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나 증권사가 갑자기 한꺼번에 문 닫고 고객들 돈 다 들고 튀지 않는 이유가 검사 받고 그리고 그렇게 튀는 이득 대비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이득이 더 크니까 굳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권사도 우리는 못 믿어서 네. 우리가 증권사에다 돈을 맡기고 계좌를 터서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살 거라고 생각하고 당분간 안 사고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증권사에 없고 네. 증권금융이라는 공기업에다 빼놔요. 네. 의무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증권사라도 우리는 못 믿는다는 컨셉이에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산 주식 그거 예탁원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그 증권사는 중간에서 문을 닫아도 그냥 뭐. 흔적만 가지고 서로 심부름만 해주고 계좌만 맞춰주는 거지. 네. 증권사에는 내 주식도 없고 내 내 돈도 돈도 없는 없고.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코인 거래소는 거래소에는 내 돈도 들어가 있고 내 코인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위험한데. 그게 그냥 개인 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장님 양심만 믿고 하는 건데 오로지 양심이죠. 그 사장님도 지금까지는 나는 양심적으로 해야지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다가도 최근에 거래소 뭐 3개만 남긴다, 4개만 남긴다, 은행이 실명 계좌 안 터지면 9월 말에 문 닫는다 하는데 은행들한테 가서 터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거래소 사장님들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면 뭐하러 내가 양심적으로 하지? 어차피 문 닫을 텐데.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9월 달쯤 다가오면 이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가서 돈 빼야지 내 돈 찾는 거잖아요. 내 코인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뱅크런 먼저 같은 달려가서 코인런. 찾는 사람이 이익이에요. 늦게 가면 없는 거예요. 코인만 남아 있고. 그렇죠. 코인도 안 남아 있어요. 사실 있어. 코인도 안. 그래서 왜 원래 우리 없었을 수도 있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거래소 간에도 프리미엄이 생기잖아요. 그 좀 안정적인 큰 거래소의 가격과 되게 영세하고 소규모 거래소의 가격이 그런 영세하고 소규모한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굉장히 싸대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그럼 거기서 코인을 사가지고 이 지갑에서 큰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면 될 텐데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번거롭죠. 네. 번거롭고 잘 안 되고 그 시간에 가격은 벌써 다 변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은 출금이 안 되고 이 거래소는 벌써 그런 거래소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일 걱정이 그런 건데 저 원희룡 지사가 이 코인 가격에 대한 그걸 100만 원어치 코인을 사서 80만 원이 되든 사본다고 네.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을 텐데 그나마 또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분도 많지는 않으니 또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모르겠다. 떨어져 보면 야 사업 보고서 같이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있죠. 되게 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 보고서 백서라는 거요. 이거 백서입니다 해가지고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꿈과 미래와 희망만 담겨 있는 내용이 그득하잖아요. 화성 갈 거야 뭐 이런 내용 같은. 그걸 검수하는 데가 있어요? 스탑 일론이라는 코인이 네. 상장됐다면서요. 스탑 일론 뭐예요? 일론 저놈의 입을 막아라라는 네.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 그 백서에는 그런 것만 잔뜩 써 있겠죠? 이 코인은 무슨 코인이냐면 이 코인을 상장시켜서 네. 이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돈을 벌면 네. 그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서 상장 폐지시키거나 우리가 대주주가 돼서 일론 머스크 저 친구를 해고하자. 아니면 트윗 계정을 막아버리겠다. 근데 그런 장난 같은 코인이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게 심지어 521%가 상승을 했대요. 근데 거래소 사장님도 개인이고 네. 내 거래소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코인 내가 상장시켜서 했다는데 뭐 상장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한다는데 네. 누가 뭐라고 해? 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못 하는 거죠. 그거죠. 내 구멍가게 장사하는데 여기다가 예. 뭘 갖다 팔든 연탄을 갖다 팔든 저기서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대추 주워다 갖다 팔든 내 맘이라는 게 지금 현재 거래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 거래소와 그렇죠. 다른 게 거래소는 증권사는 여러 개지만 한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각 증권사에서 거래소를 열어놓은 것 같은 일이 벌어져서 애초에 이거를 9월, 8월, 9월이면 되게 무시무시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은데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그렇구나. 나라 걱정하시는구나. 아니 맨날 그렇게 나라 걱정으로 연결하세요. 하시잖아요, 나라 걱정을. 아니 나라 걱정하죠. 나라도 걱정되고 저도 나라도 걱정되고 나도 걱정되고 다 걱정됩니다. 아무튼 폰은 그 정리해주면 그거죠? 잘 정리가 됐나요? 그 알뜰 폰? 그렇게 됐는데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나라에서는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중고폰을 정리는 사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고폰을 사서 그걸로 25% 할인을 받으러 가더라도 네. 그 중고폰의 원래 소유자가 약정을 다 안 지켰다는 이유로 이 폰까지 뭐라고 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그 약정은 어차피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그 요금 낼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하고 통신사하고 알아서 하면 되지. 그분이 썼던 폰이라고 해서 왜 그러니까. 전과자 딱지를 붙여서 할인을 못 받게 만드냐. 이제 그 얘기죠. 정리는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게 폰 요금 인하를 정치 공약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처음에. 사람들이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다. 점점 비싸진다. 뭐 휴대폰 값도 근데 휴대폰 요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사실은 휴대폰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한 달에 내 통장에서 휴대폰과 관련해서 빠져나가는 게 막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통신 요금 이거 어떻게 해라는 거지만 사실은 휴대폰 값이 비싸진 거죠. 대체로는 대부분은 그 중에.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화살은 하여튼 통신 요금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정치권은 나가서 통신회사들 모이세요 한 후에 뭐 어떻게 좀 낮춰봅시다. 이제 하다 보니 통신회사도 뭐 이거 뭐 우리가 뭐 이익이 남아봐야 어차피 4G 끝나면 5G 투자하라고 하고 5G 끝나면 6G 투자하라고 하고 뭐 이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서로 그러다가 통신 요금도 이 물가에 잡히잖아요. 물가에.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 정부에서 예민한 것처럼 물가에 잡히는 대표적인 게 통신 요금이니까 이게 올라가면 지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래라 저래라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건 허가를 내주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허가된 사업자만 통신 사업을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딱 3개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누이한테 라이센스를 줬으니 누이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그런 논리. 그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아까 말씀하신 짜장면 가격처럼 뭐 라면이라든가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언뜻 들었어요. 물가 관리를.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리게. 우리가 근데 사실 물가를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조정하는 건 그걸 생산하는 업체의 맘이잖아요. 그런데 뭐 일부 그런 삶과 밀접한 품목 그거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을 따로 허가를 받고 그래야 된다고 언뜻 맞아요? 그런가요? 통신 요금은 지금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돼 있죠. 통신 요금은 그렇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네.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얼마에 내놔도 되겠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이제 오케이 이 정도 가격은 됐다. 네. 너무 비싼데 이렇게 아예 상품 가격을 결정할 때 통제를 하죠. 통제를 하게 돼 1등 있어요. 사업자인 SK텔레콤만 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통신요금은 이해가 가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BBQ에서 치킨값 올린다 그랬다가 어디서 그랬었나요? 공정위에서 뭔가 근데 우리나라는 예. 딱히 법은 없지만 네. 그냥 여론이 이거 안 좋습니다 할 때 그 기업이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론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네. 가격을 올릴 권리는 너희에게 있지만 그럼 각종 위생 검사, 세무 검사하는 그 권리도 우리한테 있는데 한번 붙어볼래? 이제 이러면 예전에 농심이 신라면 블랙 만들었다가 맞아. 야 얼마나 인간적으로 맛있어요. 라면이 야. 이렇게 비쌌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뭐 맛이 있고 뭐 뼈가루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 여론에 밀려서 그 라면을 못 팔았었잖아요. 와, 진짜 그거 이제 생각난다. 국민 여론에 민감한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러니 아니 우리가 만들어서 뭐 몸에 해로운 라면 아니면 팔다가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데 왜 간섭입니까? 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한 개에 10,000원짜리 팔든 20,000원짜리 팔든 아니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끼워 팔기를 그런 것 합니까? 같아요. 뭐 그때 어떻게 기억에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신라면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차라리 블루라면이라고 하든지 아예 새로운 걸로 해야지. 똑같은 이름이 신라면인데 가격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 아니, 신라면 블랙이라니까. 혼났죠 아주.
이슈는 됐었죠. 이런 거 막 취재하다를 보면은 되게 친절하신 분들 있잖아. 아까 그 사무관님도 있을 거고.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조폐공사에 귀금속 사업 인증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 직책은 안 나오시네. 박영록 선생님. 네, 감사드립니까?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되게 친절하게 바쁘실 텐데 답변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엊그제 그런 보도가 나가서 예. 할인한다는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문의 전화가 막 온대요. 이건 근데 왜 홍보를 한 거예요? 조폐공사는? 할인 이벤트예요. 왜? 그걸 이제 보도 자료를 내요 조폐공사에서. 여기도 그런 사업 공사지만 다양한 사업을 좀 해야 네, 된다. 네. 돈 벌어야 된다. 네. 돈 버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일반 사기업처럼 어디 광고도 내고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보도 자료 좀 내서 할 수 있는 게 보도 자료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보도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반응도 좋고 그래서 문의도 많고. 네,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라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들도 그걸 보고 있을 테니까 뭐야 얘네 이렇게 많이 바로 이렇게 할인 행사 보도 자료 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 갔을 때 재고 중에 재고가 한 10억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고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온대요. 근데 그 재고 중에 웬만한 것들은 이제 소진이 다 됐고 그러니까 100g짜리라든가 500g짜리 그런 것들은 이걸 난 이거 약간 얘기 들으면서 누가 그렇게 금을 사는지도 좀 궁금해. 갔는데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는 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계시죠. 네. 그분들이 그냥 매장 안에 한 10명 정도 계세요. 근데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다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금을 가면 왜 드라마 보면 이렇게 한여름에도 밍크 코트 입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자이신 그런 분들? 분처럼 예. 잘못 배웠네. 잘못 배웠죠. 드라마 보고 잘못 세계를 배운 배워서. 부자님들이네. 근데 굉장히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저거 10개 다 주세요 이런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있다. 하면 계약서 쓰고 바로 거기서 현금을 내야 돼요. 카드도 안 받습니다. 이거. 아니 그럼 1kg 하면 현금 7천 몇 네. 백만 원. 네. 와. 그거 들고 와. 아니요. 계좌이체? 계좌이체. 나는 이체 멋진데? 한도가 7천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해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죠. 멋진데.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줄 서가지고 이거 재고 있어요? 없는데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금고에 있는 건 아니면은 집으로 배송을 해줘요. 그게 시중보다 싸다는 거죠? 예, 1에서 1.5%. 그래도 1,000만 원치 사면 10만 원 싼 거니까 네. 15만 원 싼 거고 하니까 거기서 사야 되겠네요, 당연히. 뭐 금괴를 산다면. 근데 어. 사실은 제일 싼 곳이 KRX 금거래소에서 그렇게 사는 게 번거롭지만 아까 얼핏 KRX 금거래소라고 하니까 금시장이죠. 어디 다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 증권사에서 계좌를 트고 금을 사겠습니다 하면 안내해 주는 거기. 네, 맞아요. 그냥 그게 이제 금선물이죠. 현물이죠. 금현물. 금현물이죠. 그죠? 네. 현물을 거래하는 건데 저희가 예전에도 금거래소에서 금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방송을 여러 번 했더니 네. 금은방이 간판을 금거래소로 바꾸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KRX 여기 금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금거래소라고 치면 한국 금거래소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거 민간 기업입니다. 네. 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서울 금거래소. 다 금거래소라고. 그걸 했는데 KRX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KRX 금시장이에요. 사실은 KRX 금거래소도 아니고 근데 저도 입에 금거래소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증권거래소라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금거래소라고 한 거예요. 하려다가 이게 한국 거래소 뭔 거래소 해가지고 금을 거래하는 곳들이 거래소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오히려 그냥 금시장으로. KRX에서는 KRX 금시장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저 머릿속에도 KRX 금거래소로 인이 박혀 있고 근데 정식 명칭은 KRX 금시장입니다. 네. 네, 금시장 거기가 제일 싸다. 한번 사러 가보면 좋겠네요. 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여기서 한 다음에 자기가 거래하는 그 증권사 지점 가시면 돼요. 인출.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게 전화 꼭 반드시 해보고 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소 그 예탁결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출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8시부터 14시까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우리 안 받아줘.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증권사 가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금시세가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걸 반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한 이틀 후에 해당 지점으로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딱 알려주니까 그 시간 맞춰서 가야지 그 시간 또 놓치면 다시 들고 가버리니까
적폐공사 사무관 취재해 오신 건 고마운데 그런 디테일까지는 그러니까 굳이 필요 크게 뭐 없어요. 뭐 오늘 안 되면 저희는 그냥 내일 받아가면 되지. 내 갑자기 평생에 2시간 안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내가 왔는데 왜 그잖아요 그런 그냥 디테일까지 취재하지는 도깨비도 마세요. 아니고.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안 받아가면 너무 디테일할 때가 있어요. 빠져서 취재가. 빠져서. 나는 재밌는데 이럴 때. 근데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생방에서 MC가 뭘 물어볼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부터 100이 있으면 120까지 취재를 해야 돼요 맞아. 저희가. 그런데 갑자기 안 물어. 236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지. 그건 안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6년 전부터 안승찬 기자랑 했어요. 생방 중에 이진우의 애드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하고 모여서 안 기자님이랑 저랑 지금은 안 나오는 근데 송경주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하나 리포터라고. 맞아. 셋이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얘기를 하다가 그래 모르는 걸 질문하면 그 질문 안 중요하고요. 3번 중요하니까 3번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대응하자고 했어. 아무도 못 해봤어. 지금까지 아무도 시전하잖아요. 아무도. 왜냐하면 1번은 너무 당황스럽고 2번은 그 질문이 안 중요한 질문이 아니야. 중요한 그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라는 자괴감이 막 빠져 갑자기. 저거 맞다. 근데 3번은 또 그 질문을 하는 저분의 표정이 나 그거 알고 있지롱이야. 맞아. 그 4번은 진우 형 이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진우 형이 저 질문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거 안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가 나쁜 되게 놈 나쁜 놈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지금 느낌이 있어. 지금 발언하신 분 누구죠? 그런 느낌이잖아. 감히 뭐 이준호 기자한테 우리 대들어? 청취자들이 우리가 콜라는 못 보내 주제죠. 그래도 콜라 마시는 이진우는 좋아하는데 공격을 해? 이런 느낌이라 하죠. 그래서 한 디테일하게 번도 못 합니다.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덜어내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 열심히 알아내는데 또 이걸 버리기도 그렇고 맞아요. 나만 알고 있기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무튼 취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뉴스에 나온 거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브리핑하면 편할 텐데 한번 편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날 잡고 그렇게 해볼까요?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그냥 오늘은 이렇게 보도됐더군요. 뭐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네. 이것의 시장 규모는 얼마고요? 내년의 시장 규모는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게 왜 보도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사에 이렇게는 나오더군요. 다음 뉴스.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기사는 중요한 거고 어떤 기사는 중요하지 않은 기사인지 네. 뭘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도대체 어떤 경제 뉴스가 중요한 경제 뉴스냐? 네.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한 70%밖에는 모르겠어요. 70%나요? 70% 알아요? 근데 그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역시. 왜냐하면 아침에 경제 뉴스는 여러분들이 브리핑해 주시니까 나는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경제 뉴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쏟아지는 이 경제 뉴스는 왜 중요하길래 이걸 보도한 것인가? 이 보도한 이것이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아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체만으로는. 예를 들면 지난달에 생산자 물가가 1.7% 올랐다라는 걸 아는 걸 가지고 그게 1.6이나 1.8이 아니라는 거가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있어요. 경제를 판단을 해서 이게 과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뭐 당국이나 중앙은행은 다 챙겨야 될 지표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그게 왜 소비자용 경제 뉴스로 흘러나와서 이게 그냥 그랬다고 해 툭 던지고 가냐고. 그 난감하게.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라는 건요, 뭐 소비자 물가와는 달리 뭐 기업체에서 뭐 도매로 나오는 공장도 가격을 의미하는데 뭐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네. 친절한 분들은 그래서 그걸 알아서 그게 1.7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뉴스가 왜 나오냐면요,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이 뉴스는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죠? 그리고 네. 통계청 출입 기자나 담당 기자들이 써요. 네. 왜 쓸까요? 그날 보도 자료가 나오니까 써요.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출근했으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고 그런 기자였잖아요. 보도 자료가 나오면 써야죠. 쓰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잖아요.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써도 되죠. 써도 되잖아요. 그게 써요. 사실 썼다고 혼날 일은 아니지. 그런데 가끔은 저는 옛날에는 그래서 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안 썼다?
나왔지만 나는 이게 왜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확신이 들어야 써야지 이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안 썼어요. 네. 그랬더니 안에서 전화가 오죠. 너 왜 이 기사 안 쓰냐고. 그렇지. 그래. 그래서 지금 맞아요. 이런 고민의 단락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네. 알았는데 이따 써서 보내고 남의 얘기하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예를 들면 선택을 하긴 해.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선택을 하긴 해. 네.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 나는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안 써.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진짜 중요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써야 되는데 안 깨지려고 하는 방식은 일단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다 쓰면은 욕은 안 먹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나온다? 있죠. 그래서 1.7 예를 들면 1.7%라고 생산자 물가가 나왔으면 이 1.7이 왜 중요한 의미인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서 뉴스를 전달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지. 그렇죠. 그게 뉴스지. 1.7이래요 하고 알려주면 1.6보다 높았대요. 예전에야 그것 자체가 중요하죠.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이제는 통계청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기자가 그걸 갖고 와서 통계청 홈페이지 일일이 들어가시면 불편하시죠? 뭐 이게 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통계청이 보도자를 냈기 때문이고 그날 기자는 출근했기 때문이고 그러니 뉴스가 생산되는 구조인데 그럼 통계청은 왜 이걸 보도자료로 냈는가? 네. 생각해 보면 통계청 공보실은 이번 주에 몇 개 내야 통계청이 되거든.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일인데 그렇죠. 도대체 통계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뭘 하겠어요. 오늘도 청장님 출근하셨습니다를 보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출근 안 하시면 어떡해. 그러나 그래서 뭘 할지를 연간 보도자료 계획, 월간 보도자료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요. 그럼 통계청에서 만드는 통계들 중에 꽤 상당 부분을 보도자료로 내야 되겠다. 이유는 이게 국민들에게 피규어하겠다보다는 통계청 공보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네요. 그냥 그렇죠.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럼 그 존재하기 때문에 쏟아지는 그 뉴스들과 알아도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도움 안 되는 그런 수많은 뉴스와 그렇지 않고 꼭 중요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어렵죠. 물론 큐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100억대 자산가한테 가서 돈 어떻게 벌었냐는 어렵죠. 모든 편집국장들이 다 하는 고민이고 사실. 물론 생산자 물가도 중요합니다. 그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그달 한 달의 생산자 물가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누적돼서 쌓이고 있는 생산자 물가의 흐름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통화 정책이나 뭐 다른 재정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생산자 물가가 너무 높네 또는 너무 낮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것까지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뉴스가 필요 없고요. 그냥 달랑 던져주면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뭐 그 얘기죠. 하여튼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는 왜 이 얘기를 아니 뉴스 보다 보면 우리도 이제 걸르는 거 있잖아요. 무슨 어디에 저기에 아파트가 분양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기사인 것 같은데 진짜 누가 봐도 기사고 기자 이름도 있는데 이건 광고다. 스러운 뭐 오피스텔 분양 광고 같은 어디서 뭐가 몇 세대가 분양한다는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뭐 폭발 이쪽이고 이런 광고들 그런 건 이제 걸러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잘 아니에요. 안 보이죠. 요즘 숲세권 아파트 뜬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와 뭐야 그러면 몇몇 괜찮은 숲세권 아파트를 소개해주면서 맨 나중에는 문의는 이번에 분양하는 이 아파트도 알고 보면 숲세권인데 분양 문의는 이번으로 하면 된다. 이거 미분양인 거지. 요즘 그런 기사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없어졌겠어요? 미분양일 리가 없거든. 네.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중가보다 싸게 주니까 다 몰리니까 미분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 그런 아예 분양하는 보도자료를 이상 만들어서 없지, 줘요. 그러니까. 아예 업체에서.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내가 무슨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광고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쫙 포장을 해. 아예 요즘에 30, 40대가 선호하는 아파트의 제목도 아예 유형으로 습세권이야.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내는 돈을 거죠. 주고 하는 거예요? 그쪽 돈을 업체. 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자료를 뿌리는 거죠. 뒷광고는 아니네요. 하여간 경제 뉴스들 쏟아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잘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는 것들 뽑아서 근데 의미 있는 것들을 뽑으면 항상 기사에 구멍이 있죠.
그 구멍까지 잘 취재해서 구멍이 꽤 이렇게 많더라고요. 해주시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아침 프로그램 들으시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 좋다.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정말 다시 만든다니까요. 눈물 날 것 같아. 현우 형이 어제, 그러니까 오늘 했던 아이템 있잖아요. 이게 어제 10시쯤에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저희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뉴스를 보다가 요거 괜찮겠다라고 몇 개 던지면 진우 형 컨디션에 따라서 이거 재밌겠네. 이건 진행. 다행이다. 재밌겠다. 의미 있나? 그러면 이제 fail. 까요. 사실 어제 확정이 10시에 됐어요. 꽤 빨리 됐지.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 막 웃고 막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점심 먹고 와서 했던 고민이 뭐냐면 월요일 아이템 뭐 하지? 주말에 뭐가 안 나오니까. 주말에 뉴스 안 나오거든. 취재도 안 되고 하니까 오늘 잡아야 되는데 맞아. 늘 이 고민이에요. 아이템 뭐 하지? 정말 주말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월요일에 쓸데없는 뉴스를 많이 쏟아지니까 진짜 언제 나를 잡고 하루는 쓸데없는 뉴스만 농담이지만 왜 쓸데없는지. 그리고 혹시 뭐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가 듣고 계시면 혹시라도 뭔가 보도가 됐는데 이거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왜 사실과 다른지를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좋다. 좋네. 지금은 홈페이지 들어가야 거기 보도 설명 자료, 보도 반박 설명 자료, 자료. 반박 자료라고.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좋은 역할도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오류나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쓱 묻혀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런 시간에 굳이 콜라 안 보내주셔도 해드리겠습니다. 콜라는 보내주시면 감사히 저희 PPL 협찬 막 받죠. 이거 안 받을 거야 이제 기분 나빠서 안 받을 거야. 안 받기로 했어. 진짜요. 사실 하나는 받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진우 형 네. 중고 거래할 때 흑역사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던데. 맞다. 요거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협찬 들어오면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요거 약간 묶어야겠어. 진우 형 흑역사 키워드랑 협찬 받을 수 있는 거랑 야, 묶어서 궁금하지? 이거 궁금하죠? 그럼 협찬 딱 들어옵니다. 야, 좋다.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거든요. 협찬 들어오면 풀게요. 저도 듣고 싶은데 방송으로 들어요. 진행자 이미지라는 것도 생각해줘야.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일터예요. 왜 그래? 아니 이게 보통 진우 형이 되게 좀 약간 냉철하고 이성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100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기 100점이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분이 잘 만들어낸 이미지야. 그런 분은 아니다. 성공했어. 왜 망치려고? 물건도 되게 잘 잃어버리고요. 정말 볼펜을 하루는 한 30개를 사왔어. 볼펜을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계속 잊어버렸어. 계속 잃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싼 물건을 안 사요. 못 사요. 가만히 저의 소비 생활을 들여다보죠.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중고폰 사서 알뜰폰 든다고 그랬죠. 그게 뭐 엄청 그렇게 알뜰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 그렇게 밴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 버릇하니까. 그러니까 뭐 가끔씩은 중고나라나 이런데 집에서 돌아다니던 볼펜 120개 한꺼번에 팝니다. 뭐 7,000원 이런 건 올라와요. 난 사 그거. 어차피 잃어버릴 거니까. 감사하네. 그래서 몇 번 그런 걸 사보면 이제 그런 거 누가 남이 쓴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재활용품장 제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 집에서 담당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한 보따리 버리러 가서 한 보따리 다시 주워. 내가 한 보따리까지는 아니고 반 보따리 갖고 와. 교수님은 대체 왜 그러냐 그런 거. 멀쩡한 거 특히 옷 같은 거 많이 버려. 그러면 집에서는 뭐 네가 빨아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만 더. 진우 형 가방이 자주 바뀌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진우 형 가방이 되게 많은지 아는데 잃어버리고 그만해. 나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안다. 예전에 여행 갔다 돌아오신 후에 에피소드. 그것도 저 나중에 여행 관련 쪽.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